5. 소돔 바이러스 외래 침략 문화. 모든 소돔 문화는 백성들을 그 추악한 태페 쪽으로 이끌고 탐닉하게 하는 마약이 있는 법이다. 한국에선 그것이 바로 술이었다. 이 한국형 마약인 술이 온 한국을 취하게 하고 있다. 아녀자들과 청소년들까지 모조리 비틀거리게 하며 이로 인해 지금은 남녀 사이의 아름다운 유별의 예절도 다 허물어버렸다. 그것이 섹스의 개방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만들어갔다. 전국이 러브 호텔과 모텔로 가득 찬 홍등가가 되었다. 술의 홍수가 한국의 영혼을 삼킨 무서운 사태였다. 이 술이 한국형 마약이라는 것을 이제 와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술이 한국형 마약으로 화한 이상 그런 새로운 흐름의 등장과 확산을 그냥 지나쳐선 절대로 안 될 일이었다. 반드시 영적, 도덕적, 위생학적, 사회적으로 체계적인 저지를 해야 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온 한국 사회가 이 술의 등장과 급속한 확산에 대해 저항 한번 못해보고 흡빨려 들어가 침몰하여 허우적대고 있다. 그런데 이 술이 이렇게 한국의 모든 연령대 틈새로 파고든 것은 불과 한 세대 정도에 불과하다. 그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회 흐름이다. 이런 말을 단순한 주장이 아닌 확고한 경고로 하는 이유가 있다. 1. 그것은 술의 쓰나미 현상이었다. 2. 인간의 집단적 선택 메커니즘이 작용했다. 3. 그런 집단적인 선택이 갑자기 이루어졌다. 4. 그것은 술을 향한 집단 심리적인 무장해제 현상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 즉 술 퍼뜨리는 일이 문화처럼 선전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무장해제는 고의적으로 국민 심리를 그쪽으로 유도한 행동 주체가 반드시 게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행동 주체를 요약하건대 다음과 같다. 1. 도덕적인 무장해제팀. 2. 위생학적 무장해제팀. 3. 술, 섹스 개방 방어 심리 해제팀. 4. 술, 금융, 조폭 운영 유통. 즉, 악마의 사슬의 기업화. 이렇게 분석해 놓고 보니 이에 해당된 행동 주체는 당장 우리들 눈에 자신을 감추지 못하고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 수 있으므로 지나치기로 한다. 그런데 이런 행동 주체가 시공간적으로 달리 따로따로 나타났다면 그것이 결코 술의 쓰나미 현상으로는 가지 않는다. 한꺼번에 나타났기 때문에 술의 홍수를 이룬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흐름은 섹스 개방 풍조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누구나 자연히 질문하게 된다. 1. 이런 전문화된 체계를 누가 왜 기획했나? 2. 이런 기획된 팀들이 우연히 함께 나타났을까? 3. 우연한 만남에서 일치된 한 목표가 나올 수 있을까? 4. 그렇다 해도 일사불란한 상호협조가 가능한가? 그런데 이상한 징후는 또 있다. 한국에서 이 술에 대해 영적, 도덕적 영향력을 지닌 것은 유일하게도 보수적인 기독교 교회들이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그들은 정교 분리론을 적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부운동도 해왔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한국의 도덕적 복수성을 유교 국가 시절만큼 유지 가능하게 만들었다. 즉, 한국의 보수적 교단은 인권운동에 침묵하고 있었던 때에도
여전히 도덕적 버팀목이었고 주요 교두부의 하나였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 교회들조차 수레 쓰나미 앞에서 무력한 침묵을 지켰다. 그래서 위의 문제에 두 가지 질문을 덧붙이게 된다. 1. 교회의 그 무책임한 침묵은 어디에서 왔는가? 2. 교회 내의 정의의 소리를 막는 자들은 누구였는가? 이 질문을 하고 보면 즉각적으로 다시 떠오르는 것은 순북 방문자들의 비밀주의와 타협주의와 교권 유지를 위한 책략적 행위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이 질문들은 즉시 그 수레쓰나미 자체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유도한 배후조정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않을 수 없게 된다. 설령 처음부터는 없었다 해도 진행 과정을 통해 이런 일사불란한 협조를 위한 총괄 관리 시스템이라도 최소한 등장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외래 소돔 문화 침략 세력과 국내 매판 세력인 좌파 정치 세력에게 혐의를 일차적으로 두고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그들에 의해 교회의 순북 방문자들에 대한 직간접의 압력과 미혹이 게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또한 안 가질 수 없다. 사실 앞에서 말한 쓰나미 행동 주체들은 외래 소돔 문화 침략 세력의 영향 하에 있는 국내 매판 세력 집단이다. 이것은 원래 전두환 신군부 정치 세력이 저질렀던 우민 정책이었는데 그것이 이젠 좌파에 의해 고급 문화 형태로 업그레이드되어 자행되고 있다. 한국을 덮친 그 쓰나미 이전인 한 세대 전까지는 한국 술파는 남자 성인들의 사업 거래장이 위주였다. 여성들은 그 남성들 술판의 연장선상에서 특수한 목적의 접대를 위해 끼어든 정도였다. 그 외의 술판은 한 세대 전만 해도 국민들 대부분은 관련이 없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술의 홍수가 국민들 영혼을 익사시키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방어벽이 되어 왔던 것은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였다. 그것을 누가 모르는가? 그런데 그 한국 교회의 도덕적 면역 능력은 갑자기 어디로 사라지고 이런 끔찍한 정교도의 인성교육 학살과 소돔 문화 마약 반입 행위가 아무런 저항 없이 자행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결과적으로 순북 방문자들은 술이 한국의 소돔 마약으로 화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 즉, 그들은 보수적인 한국 교회의 술에 대한 저항력을 파괴하는 내부 독벌레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러므로 90년대 중반에 북한이 강남 4인방 방공 목사들 방북 초청을 한 것은 무서운 영향을 한국과 한국 사이에 끼쳤다. 물론 한국교회 지도자를 초청한 평양의 행위는 한국의 소도마 효과까지 계산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초청을 권고한 평양의 배후 세력은 충분히 한국의 소도마 효과도 계산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들의 그 북한의 초청 행위를 권고한 배후가 누구인가? 바로 한국의 외래 소돔 문화 침략 세력인 뉴에이저들의 주인으로서 북미 회계담의 미국 배후 주도 세력이다.